있잖아요. 오늘은요. 제가 살면서 참 오래 걸려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릴 때는요. 솔직한 게 미덕이라고 배웠잖아요.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는 게 진심이라고 다 말해야 친한 거라고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요, 살다 보니까요, 신기하게도요, 말을 많이 한 날보다 말을 아낀 날이 더 평화로운 거예요. 마음을 다 보여준 사람보다 조용히 자리를 지킨 사람이 더 오래 남더라고요. 혹시 당신도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믿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나중에 그게 엉뚱한 데서 돌아 나왔던 경험이요. 잘해주려고 한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칼이 되어 돌아온 경험이요. 있으셨죠?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갖고 계세요. 오늘은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말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요. 어떤 말은 우리를 지키고 어떤 말은 우리를 조용히 상하게 하는지에 대해서요. 나문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이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말을 더 줄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말을 더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오늘은요, 4가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돈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자식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속마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에 관한 이야기요. 근데요, 특히 세 번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릴 말씀은요, 이 4가지 말고 대신 무엇으로 우리 삶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어쩌면 오늘 제일 따뜻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참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퇴직금은 좀 챙겨 두셨나요? 그 동네 집값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요, 겉으로 보면 참 다정하게 들려요. 걱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부를 묻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해요. 저도 예전에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뭐 숨길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50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요. 동네 모임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대요. 그냥 힘들다고 요즘 쉽지 않다고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모임에서 뭔가 달라지더래요. 다들 밥값을 낼 때 그분에게는 눈길조차 안 주더래요. 아이고, 어려우시니까 괜찮아요 하면서요. 말은 배려인데 눈빛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반대로요. 형편이 좀 된다고 말한 분은요. 이번 여행 경비는 당신이 좀 더 내시죠 하는 압박이 생기더래요. 아무도 직접 말은 안 하는데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알아요, 그 마음. 사람들 사이에서 솔직하고 싶은 마음이요. 그게 진심이잖아요. 근데요, 현실은요, 돈에 관한 숫자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숫자가 여러분의 이름표가 돼요. 그때부터 박정순 씨가 아니라 연금 얼마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나문희 선생님도요,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불필요한 정보는 주지 않는 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라고요. 처음엔 이게 냉정한 말 같았는데요. 오래 생각하니까요. 이게 지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이 한 문장이면 돼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 문장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힘드셔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살아 계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지장 없이 사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물어보면요, 에이, 그래도 대충 얼마나 되냐고 하면요, 당황하지 마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면 돼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거면 됐죠, 뭐. 반복은 무례한 게 아니에요. 단단한 경계예요. 울타리가 없는 집에는 함부로 들어오지만 문이 있는 집에는 노크를 해야 하잖아요. 돈 이야기는요, 말을 적게 할수록 여러분이 더 품이 있어 보여요. 묘하게도요, 자기 형편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뭔가 여유가 있어 보여요. 표정에서 풍기는 그 여유가 숫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거죠. 근데요, 돈 이야기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식 이야기예요. 이게요, 더 뜨겁고 더 예민한 영역이거든요. 명절이나 오랜 친구를 만나면요,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요즘 아들은 어디 다녀요? 딸은 결혼 소식 없어요? 손주는 몇 살이에요? 이런 질문들이요, 참 교묘해요.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나누는 정겨운 대화 같지만요, 그 속에 날카로운 게 숨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살이 된 여성분이에요. 모임에서 아들 자랑을 좀 하셨대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요. 라고요. 사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오죽 기쁘셨겠어요. 근데요, 그 뒤부터요, 모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더래요. 어떤 분은 요즘 취업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뒷배라도 있냐는 말이 나오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자식이랑 자꾸 비교를 하시면서 표정이 굳어지더래요. 자랑을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분은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요즘 힘들다, 돈만 축낸다 하고 하소연을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다들 위로해 드렸대요.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하면서요. 근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동네에 소문이 퍼졌대요. 그 집 아들 사업 망했다더라고요. 하소연이 소문이 된 거예요. 알아요. 그 마음. 자식 이야기는요, 참기가 힘들어요. 자식이 잘 되면 나눠드리고 싶고, 자식이 힘들면 위로받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화 소재가 아니에요. 가족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요, 자식은 타인의 판단 위에 올라가요.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요. 칭찬해 드리려고 한 이야기도, 위로 받으려고 한 이야기도요, 다른 사람 입을 그치면 달라져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추불해라고요. 집안의 일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가족 각자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절제였던 거예요. 그럼 누가 자식 이야기를 물어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짧고 따뜻하게요. 이렇게 하세요. 다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더 이상 구체적인 걸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정보가 없으면 평가도 없거든요. 누가 더 파고든다고 해도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꾸면 돼요. 아이고, 자식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그것보다 요즘 이 동네 꽃이 참 예쁘게 폈더라고요. 하면서요. 말을 아끼는 부모 밑에서요, 자식은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자랑하는 것보다 지켜주는 것이요. 오늘 집에 가시면요. 자식한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밖에서 자식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것보다 안에서 진심 한마디 전하는 게 100배 더 가치 있으니까요. 근데요, 사실은요,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보다 더 깊은 데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속마음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외로움이 깊어져요. 특히 50, 60이 되면요,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고 남편도 각자의 세계가 있고 어느 날 보면 내 마음을 진짜로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때요, 누군가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하고 물어오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나를 알아봐 준다는 느낌이요. 그래서 문이 열려요.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하고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래 알던 분인데 참 따뜻하게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많이 털어놨어요. 힘들다고, 외롭다고, 무섭다고요. 근데요, 나중에 그분이 다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의도가 나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겠죠. 근데요, 제 말이 제 모르는 사이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아, 내 약점을 보여줬구나 하고요. 힘드시죠? 당연한 거예요. 50대, 60대 외롭고 힘든 게 어디 이상한 일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상처를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는 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이요, 관계에 보이지 않는 기울기가 생겨요. 내 아픔을 아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나보다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정하게 닦아주는 손길 같아도요, 관계의 계절은 언제든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우리 뇌가요, 타인의 불행을 들을 때 은근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구나 하고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거리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약한 면을 보여줄 때는요, 신중하게 고르세요. 아무한테나가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믿음이 쌓인 사람한테만요.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일기장에 써보세요. 아니면요,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밤공기한테 말해보세요. 하늘한테 말해도 괜찮아요. 꽃한테 말해도 괜찮고요. 말이요, 꼭 사람한테만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요, 이렇게 해보세요. 덕분에요, 감사하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힘들어도요, 감사한 게 있잖아요.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은요,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저분은 내면이 단단한 분이구나 하는 인상을 갖게 되거든요. 나문희 선생님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슬픔은 내 것이에요. 누구한테나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함부로 안 해요 라고요. 그 말이요, 처음에는 쓸쓸하게 들렸어요.
근데요, 곱씹을수록요, 이게 굉장한 자기 사랑이더라고요. 내 약한 면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약한 면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의미예요. 자, 여기서 잠깐요. 방금 제가 속마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요, 사실은요, 이것보다 더 깊은 데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과거예요. 흑역사라고도 하죠. 이 이야기에는요,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한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도 젊었을 때 사고 좀 치셨죠? 왕년에 좀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솔직하게 말해봐요. 이런 말이 나올 때요. 우리 세대는요. 그냥 털어놓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게 겸손이잖아요. 나도 그때 참 부족했어요 하고 너털 웃음과 함께 고백하는 게 인간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요, 이게 함정이에요.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65세 남성분인데요.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많이 힘드셨대요. 오래전 일이고 그 이후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지금은 잘 살고 계시거든요. 모임에서 누가 그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참 어려웠죠 하고요. 그날 이후로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요. 그거 들을 것 같은데 그때 사업 말아먹은 분이 하는 눈빛이 나오더래요. 과거의 실수가요. 현재의 이름표가 된 거예요. 힘드시죠? 그 과거가 지금의 여러분이 아닌데도요. 한번 각인된 이미지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기억이 원래 그래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성공보다 실패를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지우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지울 수 없어요. 그리고 지울 필요도 없어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거니까요. 근데요, 굳이 꺼내 보여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요, 말로 해명한다고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지금의 모습으로만 증명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단단하게 서 계시면요. 과거에 어떤 풍파가 있었던요. 사람들은 감히 그걸 들쑤시지 못해요. 오히려 이분이 많은 것을 겪어오셨구나 하는 무게가 생기거든요. 누가 과거에 대해 물어오면요. 이렇게 하세요. 그때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덕분에 지금은 더 잘 살고 있어요. 이 말이요, 고백이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내가 내 과거의 주인이라는 선언이요. 흙탕물은요, 손으로 휘저으면 더 탁해져요. 근데 가만히 두면요,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거든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들쑤시지 말고요. 그냥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흙탕물도 맑아져 있을 거예요. 나문희 선생님이 8순이 넘으셔서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후회한 것들이요. 나중에 보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과거의 실수조차도 지금의 나를 위한 교제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밤에는요, 과거에 있는 나한테 조용히 이렇게 말해줘 보세요. 너는 나였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야. 고생했어. 그리고 고마워. 그 말 한마디면 참 많은 게 가벼워질 거예요. 자, 지금까지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돈 이야기는 아끼는 것, 자식 이야기는 지키는 것, 속마음은 골라서 나누는 것, 과거는 굳이 꺼내지 않는 것이요. 근데요,
여기서 멈추면 뭔가 허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하냐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비워내면요. 그 자리에 훨씬 좋은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게요, 어르신들의 지혜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가요, 얼마나 많은 걸 겪어왔어요. 가난도 겪어보고, 풍요도 겪어보고, 사랑도, 이별도, 기쁨도, 슬픔도 다 겪어본 세대잖아요. 그 경험들이요,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그걸 나누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런 대화들이요, 요즘 책 읽으세요? 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는데요. 참 오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고 나누는 거요. 아니면요, 어제 산책하다가요, 목련꽃이 다 졌더라고요. 참 빠르죠. 꽃이 그렇게 짧게 피고 지는 게 뭔가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하고요. 아니면요, 이 동네 팥빙수 집 아세요? 거기 팥이 정말 맛있어요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요, 비밀도 없고 위험도 없어요. 근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뭔가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처럼요. 사실요, 취향은요,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가장 우아한 경계예요. 그리고 동시에요,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불러 모으는 따뜻한 불빛이기도 해요. 누군가 우리 형편을 물어오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하고 웃으면서요. 근데 요즘 제가 클래식 음악에 빠졌어요. 쇼팽 듣고 있으면 밤이 참 깊어지더라고요. 하고 화제를 옮겨보세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한테서 뭔가 다른 향기가 난다고 느낄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의 많은 것을 내려놓을 나이에 와 있어요. 집착도, 경쟁도, 남의 시선도요. 그걸 내려놓은 자리에 진짜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좋은 음악, 좋은 책, 맛있는 음식, 예쁜 꽃, 따뜻한 햇살이요. 이런 것들을 나누는 대화가요. 우리를 진짜로 살아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나문희 선생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면서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하고만 있고 싶어요. 사람도, 음식도, 이야기도요, 좋아하는 것들만이요, 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좋아하는 것들만요, 그게 사치가 아니에요. 그게 지혜예요. 50이 넘으면요, 이제 그럴 권리가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권리, 좋아하는 것들만 이야기할 권리요. 오늘 집에 가시면요,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그게 무엇이든 괜찮아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든 산책길에 만나는 고양이든 오래된 드라마 다시 보기든요. 그걸 좋아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아픔 이야기보다 훨씬 여러분을 빛나게 해줄 거예요. 오늘요, 참 많은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돈에 관해서는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자식에 관해서는요, 다들 바쁘게 잘 지낸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속마음에 관해서는요, 내 상처는 내가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과거에 관해서는요, 굳이 들쑤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채우자고 했어요. 근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제일 마지막 말은요, 이게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은요, 충분히 잘 살아오셨어요. 50대, 60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많은 걸 견뎌온 거예요. 아팠을 때도 있었고, 외로웠을 때도 있었고, 무서웠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윤여정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냥 살았어요. 그냥 하루하루를요. 그게 다예요. 라고요. 그 단순한 말이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냥 살았다는 게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요. 말을 아끼는 날이 더 평화롭고 자신을 지키는 날이 더 아름다울 거예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한 번에 다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면 돼요. 당신의 속도로요, 가셔도 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요, 가끔 다시 들어주세요. 저도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드릴게요.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분이나 언니, 동생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혼자 듣기는 아까우니까요. 오늘 밤에는요,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요, 오늘 하루 잘 버텼다. 나한테 그 말 한번 해주세요. 아무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내가 나한테 해주면 돼요. 타인의 위로보다 강한 게 내가 나를 알아주는 거거든요. 몸 건강하세요. 그리고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또 만나요.